1년 동안 저 이종섭 그 전 장관이 조사를 해달라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준비 안 됐다, 안 부릅니다. 결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출범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기소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모양인데요. 저는 이게 과연 수사하려는 생각이 과연 있었는지, 아마 23년 1년에 2천 뭐 아까 몇백 건이라고 하니 아마 한 5천 건 정도 이상이 누적돼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, 공수처에 고발됐다는 거 가지고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못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야당이 막 떠들고 뭐 특검법 발의하는데, 아니 특검법 발의를 뭐 한두 번 했습니까? 그리고 야당이 뭐 조용히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? 물론 저희는 이렇습니다. 입을 틀어막거나 그런 건 아니다. 자유롭게 떠들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일한 거에 대해서 마음대로 비판해라 이 말입니다. 그러나 비판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서 하면 되는 것이고, 이종섭 장관은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몰랐습니다만 인수위 때부터 들어와서 국방정책을 국정과제를 만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방위산업협력이라는 거를 안보협력 차원에서 같이 갔기 때문에 그 일을 정권 초기부터 저와 함께 설계하고 진행해온 사람입니다. 그래서 호주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.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동보다 더 중요한 데인데, 중동은 사실은 비행기와 이런 것들을 팔아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안보협력 베이스가 없으면, 그래서 거기도 다 UAE와 사우디도 전부 군 출신, 중장 대장 출신들을 보냈고요. 그래서 저는 폴란드나 인도네시아나 호주 중에 어디를 보내고 싶었는데 마침 호주가 자리가 있다 하니까 제가 선택을 한 것이고, 만약에 공수처가 소환이라도 한번 했다 그랬으면 그럼 뭐 변호인 통해서 한번 물어보든지 해서 이게 상황이 좀 시리어스하다, 심각하다 이랬으면 당연히 정무적 부담이 있으니 발령을 못 내죠. 저희가 언론에 이미 다 공개를 했고 이종섭을 이런 식으로 계속 쓰겠다고, 그리고 이종섭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헌재에 갔으면은 과연 이게 탄핵이 판결이 났겠나 싶은 이런 소위 말하는 묻지마 줄탄핵 같은 경우로 장관을 그만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제가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어서 교체하는 장관이 아니고 좀 더 나라 일에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다른 자리를 좀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대통령으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, 저는 특검에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안전할 것 같죠? 만약에 공수처에 이런 직권남용, 허위공문서 작성, 이런 공선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전부 알고도 이렇게 사람들을 근거 없이 기소한 것도, 이것도 직권남용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도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사가 되고 명확한 무슨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뭐 저에 대해서 저도 지금 많은 사건으로 기소받고 뭐 재판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최후 진술한 거는 처음입니다. 근데 뭐 어찌됐든 저도 다른 분들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저는 기록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입장이라 법정에 앉아서 제가 쭉 들어보고 막 느낀 바를 마지막 기회에 솔직하게 재판부에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뭐 또 재판부께서 제가 못 본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보시고 저와 또 견해를 달리 하신다고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에 기해서 제가 추진한 일이니까 모든 어떤 책임의 귀속은 제게 있는 겁니다.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 제가 여기서 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데다가 뭐 이 일을 추진한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게
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전부 제게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